노란 봉투법 후폭풍. 노란 봉투법을 노봉법이라고 부르더군요. 노봉법, 노란 봉투법, 노봉법, 후폭풍. 시위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근본 원인은 이 사용자성, 바로 이게 이제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CU 물류센터. 여러분 동네에도 CU 편의점 있죠? CU. CU 편의점. 이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 중에서 국내 1위 브랜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CU라는 편의점이 18,500개쯤 있습니다. 여기가요,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14년 전에 패밀리마트라고 있었습니다. 패밀리마트. 일본 쪽 브랜드죠. 근데 이제 그걸 없애고, 그 패밀리마트가 없애고 대시 태어난 것이 CU입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1위 업체입니다. 전국에 18,500개 점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 그 지주 회사가 있는데 그게 BGF 리테일이라고 하는 이제 주식 회사입니다. BGF. 이게 뭐의 약자냐면 B, 알파벳 A, B 할 때 B, B 그다음에 G는 good, 그다음에 F는 friend, 좋은 친구가 되자 그런 뜻입니다. Be good friends. 이제 이거에 한 글자씩 뽑아가지고 BGF 리테일. 이제 이렇게 붙인 회사 이름인데요. 여기 이제 오너가 누구냐면은 그 홍석조 회장이라는 분인데, 그 홍석조 회장이 이제 이 BGF, Be Good Friends라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홍석조 회장은 그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홍석조 회장 입장에서 본다면 누나가 홍라희 여사,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매형, 그리고 이제 홍석현 중앙 회장이 이제 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홍석조 회장은 원래는 검사였습니다. 서울 법대 나오고 검사, 정통 검사였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뜻한 바 있어서 이쪽 이제 편의점, 이 국내 1위 업체 편의점 여기를 이제 실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 CU의 그 물류센터 앞에서 바로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CU 측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이 대체 차량하고 충돌을 해서 이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봉법이 이제 시행된 지가 지금 그 3월 10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오늘이 4월 21일이니까 한 40일쯤 됐습니다. 시행된 지. 이제 곳곳에서 현장 혼란이 계속 벌어지더니 급기야 이제 사망 사고가 터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이른바 사용자성. 제가 어디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뭐 물류센터에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든 뭐 화물 트럭 이제 기사가 됐든 아무튼 그 물류센터에 물건을 이제 조달하는 그 화물 트럭 이제 제가 운전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고용한 사람이 누구야? 그게 사용자잖아요. 사용자. 다 계약서가 있죠. 고용계약서가 있죠. 저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알고 봤더니 나한테 있는 사람보다 더 그 뒤에는 힘센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사실상 나를 사용하고 있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야. 이게 사용자성입니다. 말이 참 지랄 같네요. 아무튼 네. 사용자성. 죄송합니다. 험한 말을 해서.
그게 사용자성이라는 게 그겁니다. 근데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많다 이거죠. 나는 화물트럭 운전기사로서 내가 분명히 계약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사람보다는 CU 또는 뭐 그쪽에 또는 화물하고 관계되어 있는 또 뭐 중간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보다는 그 CU라고 하는 전국에 18,500개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제1위의 물류 그 이 모 회사인 BGF 거기하고 내가 협상을 벌여야 되겠구나. 편의점에 물건을 갖다 납품하는 게 아니라 갖다 배달하는 거죠. 그때 얼마를 달라 할 때 그 요율 정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한 번 가는데 뭐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그게 뭐 한 달에 한 점포당 40만 원을 받는다든지 뭐 50만 원을 받는다든지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화물연대 측은 사망사고가 노란봉투법과는 관련이 없다. 노란봉투법하고 시기만 겹쳤을 뿐이다. 이전부터 상하차 작업을 직접 지시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있기에 원청과 교섭을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원청이 아까 말한 BGF가 되는 겁니다. BGF 리테일. 이 원청의 사용자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노봉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죠. 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말했어요. 화물연대 측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노란봉투법에 의거해 CU 본사와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니 사측은 응해야 한다라는 거고 CU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용자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자성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운송사와 배송기사들의 계약이 있어서 CU는 제3자이기 때문에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 BGF는 물론 이래니와 CU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운송사가 또 회사가 따로 있다. 이 배달기사들은 이 운송사하고 계약을 맺었을 뿐이다. 근데 이 운송사도 띄워놓고 CU도 띄워놓고 BGF 이를테면 진짜 사장 나와라 이런 거죠. 진짜 사장 나와라. 근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서로 상충하는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노란봉투법이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 하청기업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지라도 그 책임을 원청기업에 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중대재해법입니다. 따라서 원청기업은 이 하청기업의 안전기준이라든지 또는 안전 근로를 감독하는 거라든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게을리했다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원청기업의 오너가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살펴보기 위해서 거기에 상관을 하는 순간 이게 사용자성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 처벌받지 않으려고 가령 안전 앱 같은 걸 해가지고 이 하청기업 측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면 너 이거 살펴봤지. 너는 그러니까 사용자야. 그러니까 앞으로 노조 협상을 벌일 때 우리하고 해야 돼. 진짜 사장이 너였구만. 나와 이리.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문제가 있던 차에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로 SK 에코플랜트의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에코플랜트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회사입니다. 청주에도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그 공장을 이제 지어야 돼요. 지금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지금 SK 하이닉스 주식이 100수십만 원 가고 삼성전자가 20몇만 원 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슈퍼 사이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지금 곳곳에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 증축을 하고 와 있는 그 공장 설비를 짓는 공장 건물을 짓는 그 업체가 SK 에코 플랜트인데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저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섭단 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을 하면서 사용자성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SK 에코플랜트는 사용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노동자들하고 다 일일이 이제 교섭을 해야 됩니다. 교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공정이 늦어지는 거죠. 지금 한시가 급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말 심정 같아서는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 뭔가 공사를 서둘러 가지고 빨리 그 공기를 단축을 시켜 가지고 빨리 반도체를 더 증산을 해야 되는데 노조하고 협상하면서 이제 시간 다 보내는 거죠. 노조하고 협상하는 동안에 반도체 공장 짓는 일이 다 잠정적으로 스톱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여러분,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물론 다른 나라보다 몇 걸음 앞서 있는 첨단 이 공법이나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무슨 뭐 인공지능 회사 어느 회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 이때까지 좀 반도체 갖다 줘야 돼 했을 때 그 납기 기일을 맞출 수 있는 타이밍, 이걸 놓치면 한번 들어왔던 물이 썰물이 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대만 회사로 가버리고 뭐 중국 회사로 가버리고 일본 회사로 가버리고 유럽 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그 썰물 밀물 들어왔을 때 노젓지 못하고 썰물이 돼서 다 나가버리고 이제 우리 이제 반도체 필요 없어. SK 하이닉스 당신들 이제 만들어도 이제 허당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사 교섭하다가 타이밍 놓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 그 순간적으로 뭐 비용이 뭐 많이 발생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구조 자체가 기우뚱거릴 수가 있다. 이런 염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CU 진주에 있는 물류회 앞에서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민주노총 전남 지역 본부에서 성명서를 냈네요. 2026년에도 노동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화물 노동자 서광석 조합원 사망. 이재명 정부와 원청의 책임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한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